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81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309번 문제 김용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쓰레기통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몇 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쓰레기통은 1번입니다. 2번은 쓰레받기고요. 3번은 빗자루, 4번은 일반적으로 페인트 같은 것을 담을 때 사용하는 통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10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진에 있는 이것은 마늘이죠. 마늘은 여러 나라들에서 음식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늘을 100개씩 묶어서 판매합니다. 물론 마트에서는 이 줄기를 제거하고 머리 부분만을 팔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100개씩 묶어서 부르는 단위가 있습니다. 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EPS 토픽을 통해 한국에 와서 농업 쪽 일을 하게 될 학생들이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출제했고요. 정답은 4번 마늘이 2접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1311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아기가 있고 또 아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랑 아기가 잠을 자고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312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이 사진에 있는 장비가 나온 적이 있지요. 이것은 불도저입니다. 사진을 보니 불도저로 땅을 다지고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313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엔 다녀오셨나요? 네, 땡땡에서 약도 받아왔어요. 한국에서는 어딘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간단하게 약을 지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병원에 가게 되고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픈지 진찰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아픈 곳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처방전을 받게 되고요. 그걸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약국이겠네요. 약국에서 약도 받아왔어요. 그거 먹고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314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함께 커피 마실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땡땡을 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어떠세요?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네요. 무엇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커피를 못 마실까요? 그렇죠. 1번 야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15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티 씨, 오늘 병원에 가시는 날인가요? 아니요. 약국에서 땡땡땡 약이 아직 있어요. 아까도 나온 문제인데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서로 의논을 하고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각자 내는데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받아온 약이 아직 있겠죠. 보통 의사 선생님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약을 처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약을 처방해 오면 며칠 동안은 그 약을 먹게 됩니다.
아직 약국에서 받아온 약이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받은 2번이 정답이겠죠. 1316번 문제 이승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 가까워지면 조상님들의 묘에 있는 풀을 땡땡땡 합니다. 묘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고요. 돌아가신 분을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동그랗게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그 묘에 찾아가서 풀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에 뵐 때까지 또 풀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깎아야 합니다인데 많은 학생들이 3번 그리고 4번을 정답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풀을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성묘하러 간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EPS 토픽 표준규제에서 성묘하러 갑니다 배웠죠. 성묘라는 것은 풀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17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용접을 할 때에는 손으로 잡는 형태나 머리 부위에 고정하는 형태의 땡땡땡을 착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착용해야 될까요? 4번 안전모라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용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면을 써야 되겠죠. 용접을 할 때에는 얼굴 전체를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을 보호할 수 있겠죠. 손으로 잡는 보안면이 있고요. 또는 머리 부위에 고정하는 형태의 보안면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18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점심에 땡땡땡땡땡땡 예, 김밥 먹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죠. 1번 무엇을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예, 김밥 먹었어요 라고 답을 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19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지판은 어떤 곳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네,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인데요. 이 공사 중 표시와 함께 50m 앞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50m 앞쪽에 공사 중이니까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20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졌을 때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이걸 감전이라 하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321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A씨가 이용하지 않은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A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간 다음 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와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라고 했네요. 1번은 기차 표시죠. 기차 탔나요? 네, 맞습니다. 2번 버스 표시입니다. 버스 탔나요? 네, 맞습니다. 3번 비행기 표시죠. 비행기 탔습니까? 비행기는 타지 않았습니다. 4번 택시죠. 네, 택시 탔습니다. 타지 않은 교통수단은 3번 비행기입니다. 1322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밑에 보면 10월 8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1번 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2번 검사 중인 사람은 2만 978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검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3번 사망자는 총 427명입니다. 네, 한국은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 69명으로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4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22,463명입니다. 격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격리 해제가 22,463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격리되어 있다가 풀린 사람들이 그 인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23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일기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현재 23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밤 11시 30분에 예보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날 2시, 3시, 6시, 9시의 날씨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예보하는 겁니다. 1번 새벽 3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죠. 그냥 구름이 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 오후 2시 미세먼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후 2시가 아니라 오전 2시에 대한 예보만 나와 있지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아침 9시 기온은 15도로 예상합니다. 네, 맞죠. 4번 아침 6시 초미세먼지는 나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죠. 초미세먼지 좋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1324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사용했던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청소해야 합니다. 라고 했네요. 정답은 2번이겠죠. 정리정돈하세요. 1325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하샤 씨가 산에 못 가는 날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제 이름은 하샤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녁 때 친구들과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십니다. 또 휴일이면 친구들과 산에 갑니다. 산에 못 가는 날은 한강 시민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질문이 산에 못 가는 날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한강 시민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1326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토요일에 몇 시까지 일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 회사는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평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합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이 회사는 토요일에 몇 시까지 일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답을 단 학생들을 보니까 틀린 학생이 아주 많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했고요. 몇 시까지 일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오후 3시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27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을 고르시오. 계단, 오르막길, 사다리, 언덕. 네, 모두 올라가다 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사다리를 올라가다, 언덕을 올라가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28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회사에 출근하다 라고 했네요. 출근하다의 반대말은 퇴근하다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오고 싶지요? 저는 네팔에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합시다. 네, 우리 82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